오늘 109회 플랜업 독서경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은 그 시나리오로 사고하는 문제 해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그 일본 도서를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본 도서를 읽어보면 이 책과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이슈로 시작하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슈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서적을, 이 서적과 그 서적을 읽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네, 내용이. 근데 조금 뭐라고 할까, 이미 뭐 맥켄지의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에겐 이 책은 뭐 아주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고, 또 읽다 보면은 또 뭐 저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비즈니스 서적을 읽다 보면 보통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날러지, 시어리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왜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시어리가 나온 게 일본에서 좀 더 쉽게 이지화돼요. 네. 약간 실용서로 여기서 바뀌어지거든요. 실용서로. 그리고 이게 한국으로 와요. 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서로 오죠. 그죠? 왜, 여기서 궁금한 건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새로운 시어리들이 만들어질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실용적인 느낌도 있고요. 뭐 이거 정답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뭐 제가 이걸 연구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뭐 연구조사했다고 해서 답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생각이죠. 전문가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죠? 의견을 제시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첫째로 뭐 얘기한다면 우리 강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면도 있겠죠. 문화적인 면도. 그렇죠? 문화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한번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티브라는 말과 요새 박근혜 정부에서 쓰는 말 있죠. 창조는 영어로 creation이라고 하죠. creation.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일본 애들이 만든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창조는 창의의 결과를 얘기해요. 창의의 결과. 오케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는 창의의 과정을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무엇이 나오든 창의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크리에이션.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 모방이 창의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방도 뭐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꺾던 뭐하든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일본이 조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천 기술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강화되면서, 그죠? 결과물을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일종의 카피라는 얘기를 듣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혁신한다.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어봐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고, 솔직히 아이폰이 뭐 그렇게 완전 혁신적인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뭐요? 수많은 비스무리한 폰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애플을 얘기할 때는 크리에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과정, 접근 자체가 뭐야? 남달랐다 이거죠. 그런 언어적인 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면이라는 건 그 실패를 관용하는 분야냐, 그죠?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냐. 이게 동양이냐, 서양이냐.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 네 번째로는 얘네들은 책을 내다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로벌과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뭐죠? 글로벌은 경제학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마케팅하거나 비즈니스하는, 이건 하나의 단위죠. 시장의 단위. 그죠? 이거는 뭐죠? 이건 관계죠, 관계. 인터내셔널. 그죠? 국가와 국가의 그래서 이건 정치 용어가 많이 쓰여요. 정치 용어. 오케이? 여러분, 글로벌 프로블럼, 이거는 뭐야? 전 세계가 공유하는 프로블럼이고, 인터내셔널 프로블럼은 뭐야? 몇 개 국가에서 일어나는 프로블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는 뭐냐면, 미국 애들은 배급망이 잘 돼 있거든요. 책도 유통망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주 유니크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도 뭐야? 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언어 자체가 영어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나갈 수도 있고, 한국어로 나갈 수도 있고, 저기 아랍어로 나갈 수도 있고, 저 중국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야? 해괴한 책을 써도 기본빵은 한다라는 거죠. 독자층이 넓다 보니까. 근데 일본만 같아도 1억 명이죠. 근데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장벽이 하나 있잖아요. 언어적 장벽이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책이 미국에 가서 히트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요. 그죠? 뭐 시나 뭐 이런 거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되게 함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어차피 책이라는 놈도 비즈니스의 한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독자를 생각하면서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자층이 상당히 넓고 깊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막 외계인 관련한 서적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막 예를 들어 무슨 케네디 대통령은 예를 들어 남자가 아니었다. 막 이런 책을 써도 이런 거 궁금한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몇만 명은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할까요? 실험적이고 소수, 아주 타겟적인 거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여기서 히트 친 거나 뭔가를 가져다가 뭐야? 번역본으로 해서 일본의 시장에다 푸는 거죠. 그죠? 근데 일본의 문화 자체가 이런 거기 때문에 뭐야? 그러니까 이 책도 잘 보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그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이 책은, 이 저자가 자기가 일본의 어떤 기업의 조직 문화를 컨설팅 하면서 쓴,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은 이래요. 야, 이거 아니냐? 그리고 케이스. 나 이렇게 했다. 이건 이런 거야. 근데 난 이렇게 했다. 이건 이런 거야. 난 이렇게 했다. 이거 연역이에요, 두 가리. 이건 이거야. 나 이렇게 했다. 귀납이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로 한다라는 거. 이 사람은 이제 시나리오의 정의가 우리의 정의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획서를 쓰거나 할 때는 시나리오는 두 개의 시나리오 패턴밖에, 크게 보면 시나리오는 두 개의 패턴이 있죠. 하나는 이유를 말하고 결과를 말하는 뭐가 있죠? 연역이라는 게 있어요. 연역. 다른 말로 미괄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포커스가, 메시지가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로 얘기한다면 파워 포인팅. 파워가 포인팅 된 게 이유예요, 결과예요? 야,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 파워가 포인팅 된 게 전제예요. 연역에선. 그래서 연역에선 여러분 이게 쭉 얘기를 듣다 보면 뭐야? 별거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배경 설명 와서 그래서 뭐야?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야. 결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이런 거죠. 분자 분모로 설명한다면 얘도 이러고 얘도 이러고 얘도 이러고 얘도 이러는데 여기가 똑같으니까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다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동그라미가 있고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야, 결국 이 부분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분모적 생각이라고요. 비슷한 거를 그룹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야, 모든 도형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뭐 이런 거라고요.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부처님도 죽었으니까 다 죽잖아. 이런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팩트들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뽑아내서 결과를 뽑아낸 거 케이스라고. 자기계발서적을 본다면 맨날 여러분 자기계발서적 보는 사람들은 맨날 그들이 보는 대상 자체가 뭐 링컨, 무슨 또 뭐 있어, 카네기.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만 뽑아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열정이더라. 이제 그러니까 뭐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열정적이. 그러니까 파워가 여기에 설명이 많이 돼서 이거는 학술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많이 쓰이죠. 이제 혹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연역식이에요. A는 B다, B는 C다. 그럼 A, C잖아. 이거. 그러니까 듣다 보면 뭐예요? 공부가 돼요. 공부가 된다. 배경 공부가. 근데 이거의 약점은 하나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이미 그걸 전제를 알고 있어. 그 경우에는 뭐예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플롯을 짜다 보면 대부분 뻔한 결론으로 와요. 그죠? 케이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과는 평범해진다고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오버홀한 답이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비슷한 점을 하는 것보다 우리 넷의 비슷한 점을 찾는 게 더 오버홀해지고 전 국민이 막 하다 보면 다 똑같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귀납이 있죠. 결과를 얘기하고 그거에 따른 이유를 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뭐에다 중점을 둔 거죠? 결과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유를 갖다 댄 거죠. 얘는 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러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한쪽 면을 볼 수만 한쪽 면밖에 안 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계발 강사들은 뭐 그런 사람의 뭐 긍정적 인성적인 면에서만 보니까 뭐야? 이걸 가지고 책을 쓴 애가 아웃라이어잖아. 아웃라이어의 말콤 글래드웰은 뭐야? 인성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야? 환경적인 면도 되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쓴 게 아웃라이어라는 책이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주장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막 이유를 대는 거죠. 어떤 게 더 결과, 메시지 중심이에요? 귀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특한 기획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땐 연역으로 하다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오류. 지나친 일반화가 나올 수 있고요. 지나친 일반화라는 건 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체와 부분을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야 나도 영어 못하고 내 친구도 영어 못하고 친구의 친구도 영어 못하니까 한국 사람은 영어를 참 못하나 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에는 근데 이거는 또 나쁜 점이 있죠.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잘 살려면 노력을 하면 안 돼. 전략을 짜야지. 이게 내 주장이야. 그리고 얘도 그러잖아. 근데 누군가 야 얘는 안 그랬잖아 하면 또 할 말이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얘가 일부러 안 그런 애를 찾아가지고 뭐야? 얘는 안 그랬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유니크한 사고를 줄까요? 비번이라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연혁은 내가 결혼했어. 그리고 3년 차야. 내 여자야. 여자 결혼했어. 3년 차야. 그리고 처가에 갔어. 그리고 엄마랑 밥 먹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엄마가 뭐라 할까? 엄마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래죠. 근데 크게 놀라진 않죠. 뭐 이럴 거야. 엄마 나 결혼한 것 같아. 아, 진짜? 잘 됐다. 나 그렇지 않아도 왜 애가 안 되는지, 안 쓰는지 걱정했잖아. 잘 됐다. 김서방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여러분 전혀 뭐야? 서프라이즈 할 게 없죠. 임팩트 할 게 없다고요. 왜요?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결혼했고,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가 돼요? 인과적으로. 애를 낳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거든. 근데 결혼 안 했어? 싱글이야. 근데 엄마랑 금요일날 밥을 먹는데 문득 얘가 이래. 엄마 나 임신했다? 자 이제는 어때요? 어때요? 뭐라 할까? 아니 미친냐? 이렇게? 아니면요? 누구야? 아니면요? 뭐라고 하겠죠? 왜 어떤 게 더 임팩이 커? 메시지에? 우자잖아. 근데 걔가 이랬어. 어쩌냐? 삼성전자 후계자 손자야 하면요. 수고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때 뭔가 메시지 임팩 뭔가 결국 남는 건 메시지잖아요. 중점 센트럴 이슈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연혁이 낫겠어요? 귀납이 낫겠어요? 귀납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납을 쓰기가 어려울까요? 연혁을 쓰기가 어려울까요? 왜요? 죽이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일단 죽이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팍 말하 훅 할 게 없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의 문제고 이거는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그걸 썼으니 뺀나 뻔한 거죠. 이거는 이 연역으로 어떤 기획을 한다고 할 땐 잘 되면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은 꼴이다. 귀납은요? 귀납은 메시지 중심적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비즈니스죠. 뭐 세스고든의 보랏빛소나 아니면 굿투그레이트 수많은 서적들이 뭐야? 야 이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를 또 비즈니스에서 뭐라고요? 가설사고라고 하죠. 가설사고. 그죠? 먼저 정답 딱 때려놓고 뭐야? 야 그러지 않냐 하면서 뭐야? 증명해내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죠. 이 전제를 볼 때 한쪽 면만 너무 들여다보지 마. 이래서 만들어낸 맥켄지 방식이 뭐야? MEC. 그죠? 전체냐 부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봐야만 뭐야?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보의 부족, 정보의 과잉, 혹은 분석의 실패에서 틀린 답이 나오든 아니면 뭐야?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얘는요? 얘는 주장이 딱 강한데 그거에 대한 뭐야? 근거 제시가 약해서 그냥 설로 남아. 설. 오케이? 혹은 딱 얘기했는데 뭐야? 사람들에게 너무나 뭐야? 느낌을 안 줘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죠? 괴설? 뭐라고 하죠? 궤변이라고 하죠. 궤변. 그죠? 궤변론자. 그죠? 자, 문제 해결을 할 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땐 A 방법이 좋아요? B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A가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책에서는 A를 할 때 어떻게 정보를 모으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화하고 그 안에서 뭐야?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전략을 도출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이쪽으로 접근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의 그거에 대한 가설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 요게 잘 돼 있어야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경 지식도 없고
그죠? 막 이걸 해봤더니, 이거 뻔해. 그러면 막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이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오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역하고 귀납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같이 쓰이는 거. 근데 우리가 제출할 때는 뭐예요? 연역으로 많이 제출하죠. 왜요? 이래야 뭐예요? 시계열로 해서 순차적으로 나온 것 같잖아. 이건 주장이라고 할 게 없잖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되게 전달자가 되게 파워풀하는 경우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오바마다. 오바마가 뭐 설명을 해야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연역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중고까지는 그 연역 배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잖아. 국사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뭣도 배워서 배경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면 뭘 많이 갖게 될까?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은근히 모르는 애들이, 무식한 놈들이 모르는 애들이 용감하고 차별화됐다라고 하는 게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고정관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정관념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력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전쟁이 나면,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지식인이라고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냄비 공장 애들을 더 키우는 거죠. 왜요? 전쟁을 하려면 냄비를 만들어야 냄비 만드는 기술로 포탄을 만들어요. 포탄을 만들겠죠. 우리가 쇼생크의 쉰들러 리스트에서도 봤을 거예요. 자, 큰 틀은 이거고, 일단 우브가타 마사야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사장님들은 자기 PI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인물의 포커스를 좀 많이 둬요.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열정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무모한 도전. 뭐 이런 것처럼. 자기에 대한 브랜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교수님들은요. 교수님들은 뭔가 something new. 그죠? 뭔가 something new.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설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실무자예요. 실무자들은 여러분 뭘 많이 쓸까요?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자기 노하우를 넣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그런 서적을 실무서적이라고 한다고요. 실무서적은 대부분 두껍지 않아요. 실무서적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단문이에요. 실무서적은 대부분 케이스 중심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 책은 정말 실무자가 쓴 책이라고요. 자, solving by scenario라는 거, 이 사람의 접근은 이거예요. 야, 인풋을 하면 아웃풋을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래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자기가 시나리오 인 블랙박스라고 해서 자기가 여기에는 이런 선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엔. 첫째, 조감을 한다. 어떤 일을 할 땐 조감을 해라. 두 번째, 인포메이셔널라이즈 하라. 오케이? 정보화하라. 이 사람이 좀 재밌는 뷰가 있어요. 세 번째, 가설 플레임에 집어넣어봐라. 네가 정보한 걸. 그 다음, 그걸 논리화해라. 오케이? 그 다음, 성과로 표현해라. 이거 얘기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새로워요? 새로워요? 별로 새로운 거 없죠? 그죠? 근데 새로운 건 없는데, 몇 번 읽다 보면, 저는 요새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되게 우와! 이거 진짜,
밑줄만 그렇게 생겼군? 이런 책은 별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 요새는 제가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단 뭐가 더 재밌을까요? 독특한 뷰? 그죠? 저자의 독특한 뷰. 얘는 이렇게 바라보네? 얘는 이렇게 바라보네?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 사람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획서를 쓰거나 어떤 성과를 새로운 걸 창출한다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요. 이게 뭐지?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정보화라는 건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는 게 정보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한번 제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란 데이터가 V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면 데이터가 V라는 에너지 이렇게 동사 벌브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면 정보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데이터가 의미를 갖게 되면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간색 이건 데이터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고 멈췄어. 그러면 정보라는 거예요. 그게 informationize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나랑. 빨간색은 데이터고, 빨간색을 보고 멈췄다. 이거는 정보라는 거지. 그죠? 그 소리가, 눈물을 흘렸다 하면 정보라고. 그죠? 눈물을 흘려, 눈이 아프다. 이건 지식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의미 없는 데이터, 의미 있는 것들은 정보화하는 거죠. 이 정보를 요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뭐야? 지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뭔가 아웃풋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웃풋은 변화라는 거거든. 오케이? 결국 여러분 잘 보면 모든 활동은 조금의 자원을 넣어서 다른 자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화를 내면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화를 내면 그 화라는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전이 된 거라고. 그죠? 그죠? 근데 걔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앓으면 암으로 전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암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의 에너지로 들어가게 돼. 계속 에너지는 돈다라는 거야. 오케이? 에너지 보존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어디 가서 막 진상짓하고 막 이러면 그 감정 노동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뭐야? 시간이라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돈의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일해서 2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누군가는 하죠. 2시간이라는 자원보다 2만 원이라는 자원이 크면 컨버팅을 한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이라는 시간을 넣어서 200만 원이 나오면 하죠. 그럼 누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죠? 200만 원의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풋은 뭘까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돈을 인풋해서 돈을 나오게 하는 건 투자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넣던, 열정을 넣던, 관심을 넣던, 근데 결국에 아웃풋은 뭐야? 뭐 돈이든 뭐든인데,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돈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또 돈은 시간을 아끼는 자원으로 다시 변동되는 거잖아.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저기 가는데 누가 나를 업고 가라고 했어. 오케이? 왜요? 왜요? 업고 가는 동안 나 책 좀 보려고. 이제 그래도 아직 자원이 이만큼 남았다라는 건 뭐야? 돈이 남았다라는 건 아직 내가 잉여 자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야? 이걸 가지고 뭐랑 계속 트레이드 오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장사꾼들이 돈을 잘 번 건 딱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하다 보면은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그죠? 근데 내가 차라리 뭐야? 이렇게 인풋하는 것보다 소만 뎁다 키우면은 더 많은 배가가 나오겠지. 딴 거 할 거면. 그러면 소에 대한 키우는 전문 지식도 늘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소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고기는 소에서 나오지만 고기를 또 키우려면 보리가 필요하고, 아니, 소를 키우려면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지. 소를 키우려면 소도 키우려면 사료도 필요하고, 나 물도 먹어야 되고, 옷도 필요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없잖아. 소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나에게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쟤에게는 가치가 되게 많은 걸 물물 교환하는 장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야? 시장이라고. 그래서 시장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예요? 전문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전문화, 뭔가 잉여가 나왔으니까 잉여 교환을 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여러분 다 자급자족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풋을 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게 신기한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많이 했는데 조금 나오고요. 누군가는 조금 했는데 많이 나오고요. 누군가는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건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이 방법이 자기도 이제 뒤에 가서 말하잖아. 틀린 것 같다고. 이게 연역이잖아.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선 어떤 인풋을 넣어야 되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넣기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료를 분석해서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략이 나오고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하고 싶으면 어떤 인플루언스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자료를 정리해서 그러려면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걸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녹차 먹은 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녹차를 먹어가지고 오리가 나온 게 아니라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리에게 녹차를 인풋시킨 거죠. 아웃풋은 뭐죠? 아웃풋은 여러분 더 일반 오리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오리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감을 할 때 first theory, 자기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테마 정보, 정보의 특성, 분석, 뭐 이 책에서는 안 다루는 부분을 제가 또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중복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책이랑 이슈르에서 시작하라는 책은 이렇게 섞어보면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슈부터 시작하라 그거는 저자가 약간 두뇌과학 쪽을 조금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학 쪽을 했던 사람이라 약간 MEC나 뭐 이런 거를 약간 생태학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무슨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사람에 비하면 약간 뷰는 좀 독특성은 떨어져. 그래도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조감도를 그리는 것부터 보자 이거죠. 조감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조감력.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도시를 보면 요 높이에서 보인다고요. 그죠? 조감도라는 건 새 눈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조자를 쓰거든요. 새 높이로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벌드 아이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벌드 아이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부분이 전체인지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전체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뭘까요? 이 높이가. 여기서 봐야 이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전체를 본다라는 건 목적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던 목적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획이라는 것은 결과라 말하고요. 기획에서는 결과를 뭐라고 해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서 쓸 때 목적부터 쓰자. 그러니까 그게 귀납식이라는 거지. 그죠? 원래 만약 기획서가 연역식이란 미괄식이라면, 그죠? 연역식이라면 여기다 왔어야지. 이걸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쓰는 거잖아, 자꾸. 그죠? 멀리서 보면 조감도가 그려진다는 거. 한 스텝 백에서 보면. 이 얘기는 뭐죠?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건 주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본다라는 건 자기 생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본다라는 건 보고 싶은 걸 보겠다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자, 본다와 관찰한다라는 건 워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본다에는 뭐가 있어요? 본다를 영어로 seeing이라고 한대요. 이런 말 하죠. I see you, I see you. 내가 본다고요. 그죠? 근데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monitored by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능동이고 이건 수동이에요. 분석은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면 C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석은 능동이니까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획서 쓸 때 목적을 쓰고 목적이 쓴다라는 건 목적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 목적에 맞는 배경 및 현황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근데 목적이 없다라는 건 관찰한다라는 거죠. 그죠? 관찰한다라는 건 그거에 개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뭐예요? 멀리서 뭐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말은요,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해도 개입한 거예요. 이해되지? 여러분도 누가 안 볼 때 하는 행동과 누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행동은 달라질걸? 맞죠? 그럼 여러분이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건 누군가의 인플루언스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즉, 시장을 관찰해야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다운. 쪼갠다. 쪼개는 건 네가 쪼개는 거죠. 그죠? 10대, 20대, 30대 그 네가 쪼개는 거죠. 그죠? 어떤 애들은 10대야. 근데 몸은 30대인 애도 있죠. 어떤 애는 40대인데 몸은 신체는 10대인 애도 있다고. 어떤 애는 10대인데 정신연령은 거의 70대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70대인데 뭐야? 정신연령은 아직도 사춘기인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뭐가 되게 중요해요? 분석자의 의지가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뭐죠? 그들을 보지 않고 묵는 거예요. 아, 야, 얘는 이러고 얘는 이러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경향이고 얘는 이런 경향이 있니? 그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룹핑을 했다라는 건 그룹핑을 하다 보면 결국 나눠지잖아. 역산하는 거죠, 그건. 그죠? 이거는요. 이건 자기 의지대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크 있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잘라줬어. 그럼 엄마가 개입한 거죠. 그죠? 그럼 애들은 엄마가 나눠준 것만큼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첫째는 3개를 먹었고 둘째는 2개를 먹었죠. 그죠? 왜 5조각으로 잘랐으니까. 그죠? 근데 짜게지 않고 애들아 먹어 하면 애들이 손으로 그냥 폭폭폭 먹어. 그죠?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아이는 7조각을 먹었죠. 둘째는 4조각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남았어. 그럼 뭐라 하죠? 아, 애들한테 많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7조각도 아이의 손 사이즈에 따라서 뭐야? 먹는 건 다르잖아. 애들이 막, 그러다 보면 하나 아는 거죠. 둘째는 크림이 많이 붙여있는 데를 먹었고요. 셋째는요. 그러지 않은 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엄마가 짝해서 아이한테, 첫째한테는 크림 있는 걸 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걔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차이라고요.
시장을 우리가 관찰할 땐 일단 뭐야? 주도성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분석을 한다라는 건 주도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First theory는 여러분이 처음에 가설을 세울 땐 A는 B다. 이런 가설. A가 뭐죠? 전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여자는 약하니까 싸움을 못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여기서 전제가 좀 틀릴 수도 있죠. 여자라고 다 약한 건 아니에요. 널 때릴 만한 여자도 있다니까. 그죠? 혹은 이거. A는 B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 똑똑해진다. 근데 그게 아니다. 책을 읽으면 오히려 아둔해진다. 이건 새로운 가설이잖아. 가설을 하려면 두 가지 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이거죠. A는 B다. 야, 근데 중간에 A 다지가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는 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때보면 똑똑해져. 책을 읽을 때 뭐 도서지도사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뭐야 우리가 몰랐던 뭔가 새로운 변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theory예요. 자, 정보화. 이제 theory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거는 이걸 거야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정보화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보화라는 거예요. 레드가 뭐죠? 데이터예요. 열정은 뭐죠? 정보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는 피, 블러드. 그죠? 정보자. 그죠? 누군가는 뭐야? 공산당. 정보자. 그죠? 뭐 그렇게 따지고 뭐 박근혜 정부가 공산당은 아니잖아. 로고를 빨간색 썼다고 공산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아는 거죠. 정보화란, 의미부여란 시대에 따라, 타겟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보는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분석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시간에 따라, 추이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죠? 그리고 비교에 따라 정보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집에서 가서 한번. 개, 도그, 데이트, 인포는. 참, 밥을 개같이 먹네. 기분 나쁘면 뭐야? 의미가 부여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섹스! 이거 아세요? 그런 여기? 여권에서? 섹스 하니까 여기다가, 주 2회. 이렇게 쓰는 애 있다라는 거. 예? 그죠? 뭐라고 쓰죠? 그 섹스라는 말도 있고, 젠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애들 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뭐야? 자기가 의미를 잘못 뒀다라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 보세요. 밥 먹었냐? 밥 먹는 것도 이렇게 해요. 누군가는 밥을 보고 이러죠. 먹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고 먹어도. 누군가는 밥을 에너지라고도 말해. 에너지. 밥을 먹는다? 에너지를 수입한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유소 갈 때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요. 자동차 밥 주러 가자. 이런 말을 쓴다고요. 또 누군가는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밥 먹는다. 밥심으로 산다. 그죠? 또 누군가 뭐라고 하죠? 밥은 여러분 관계이기도 하죠. 야, 어디 밥이나 먹자 한번. 그죠? 누군가 인사이기도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뭐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데이터는 시각과 상황과 그죠? 우리 여러분 브런치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관계, 대소의 관계에 따라서 뭐야? 정보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많이 포커스 두는 게 관계와 입장이에요. 입장.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 이게 바로 데이터가 정보화된 아주 노란 불은, 주황 불은 무슨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들은 가라. 빨간 불은 서라. 주황 불은 빨리 가라. 빨강 되기 전에. 원래는 여러분 뭐죠? 설아예요. 설 준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설 준비를 하라.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이렇게 하는데 깜빡하면 뭐야? 빨리 가라예요? 다음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신호등 가는데 깜빡하면 막 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누군가는요. 야 다음에 가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데이터도 다른 정보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세 가지 스킬이 있대요. 첫째, 정보의 특성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특성.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관점에 의한 정보화는 이해되시죠? 그죠? 코끼리가 누군가에겐 재밌는 대상이고, 그죠? 코끼리 하면은 꼭 남자랑 연결하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에게 뭐야? 그러니까 물건을 나르는 트럭 같은 거라고요. 전체와 부분에 의해서 정보화를 할 수 있다. 그죠? 그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뭐 이런 거. 그죠? 그죠? MEC, 그죠? MEC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의 특성으로 한다라는 건 어떤 정보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성 정보. 이 정보를 설명하는 정보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테마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테마, 센트럴 테마 정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족 하면요. 아버지, 누나, 할머니. 이 가족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지를 알자. 전체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엔 엄마가 빠진 거예요. 그죠? 이 가족을 특성화한다라는 건 이 집은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한부모 가족을, 이 가족의 특성을 보니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게 테마 정보라는 거야. 근데 NEC로 본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특성화로 정보를 찾은 거고 얘는 뭐야? 가족이라는 전제가 뭐야? 엄마, 아빠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거죠. MEC에선. 그걸 옛날엔 결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결손 가정. 근데 결손이라는 말이 뭐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네거티브거든. 그죠? 그죠? 아니, 여러분, 결손 가정이라고 하면, 제가 결손 가정 출신이에요. 이러면 관점이 네거티브하니까 포지티브로 바꿔준 게 뭐야? 한부모 가족이라고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보와 특성으로 했을 땐 이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이 특이한 가족이라는 거죠. 뭐 특이하다는 말도 웃긴 거지만 한부모 가족이 뭐 특이한 가족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조금 더 들어가려면 이혼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별거 중일까요? 아니면 이 누나일까? 그죠? 이게 또 특성화라고요. 그죠? 더 세분화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뭘 했죠? 가설을 했잖아. 그죠? 그럴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야? 이 가정이 뭔가 있다라는 그게 있어서 지금 한 거잖아. 특히 나는 이 누나가
할머니? 연하? 그럼 정보를 조사해야지. 뭘요? 아니, 할머니가 있다면 할아버지는 또 어디 갔냐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뭐요? 계속 로직 트리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관점을 통한 정보화라는 건 코끼리 다리가 지금 몇 개를 보이냐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매출 하락의 이유를 대보시오 하면 뷰어 입장에서 보자고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선 뭐라고 정보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건 데이터예요.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건 팩트라고요. 그죠? 아니죠. 매출이 하락했다는 정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야지. 이유.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건 팩트라면 그 뒤가 이제 앞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을 알 거 아니야. 또 뒤를 본다라는 건 매출이 하락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게 뒷얘기고, 앞 얘기는 원인이고, 원인을 제거하면 올라가겠고, 그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이게 이쪽 뒤가 시나리오 플래닝이잖아. 아, 이거 매출이 하락했으니까 이 시장은 아니니까 다른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매출이 하락했는데 뷰어 관점 입장에서 최고 경영자는 뭘로 볼 거고 중간 관리자는 뭘로 볼 거예요? 실무자는 뭘로 볼 거예요? 유관부서는 뭘로 볼 거예요? 뭐 이렇게 볼 거야. 최고 우스갯소리로 누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누가 책임질 거야? 근데 제일 애매한 게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아무 대안이 없는 거야. 경기를 고소할 수도 없고 경기를 데려다가 때려줄 수도 없다고.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저 회사 다닐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름이 나경기라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그랬어요. 경기를 때려주면 된다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걔가 제가 뭘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중간 관리자는 뭐를 할까요? 아, 뭐 이런 생각. 아,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괜히 사장님 앞에다 알짱거리다가 마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실무자는요. 아, 일 무지 늘겠구만. 퇴사해야겠다. 혹은요. 잡코리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유관부서는요. 괜히 우리한테 불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요. 다르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플러스 알파라는 건 요 사람도 꼭 참고하세요. 오케이? 최고 경영자의 부인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 요새 미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얘기가 뭐죠?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뭐요? 또 여러 가지 관점에 하면 정보가 다른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정보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건 참 어렵겠죠. 관점에 대한 정보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의 격차로 받느냐에 따라서 뭐야?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각도로 보느냐. 아까 벌드 아이로 보느냐, 휴먼 아이로 보느냐, 바퀴벌레가 보는 것과 다 다를 거라고요. 인지된 정보가. 시각을 보는 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간선상으로 볼 때마다 시간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추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남자를 봤던 뷰와 지금의 뷰와 앞으로 10년 뒤의 뷰는 다를까요? 10년 전은 뭐였어요? 지용미 씨는? 남자 볼 때? 지금은? 재밌고 재밌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가 막 10년 후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결혼 전에는 애인이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구고 결혼을 한 후 10년이 지나선 동반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정보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요, 파워에 따라 달라 보여요. 그죠? 과장님이 본 것과 부장님이 본 거 달라진다는 거 또 있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수원에 사는. 오케이? 근데 만나러 갔는데, 너무 좋아, 걔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아시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노래 아세요? 그죠? 뭐 그 노래 보면은 모든 게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내 상황이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 남자와 헤어졌어. 길을 가는데 그 노래가 들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괜히 오늘은 뭐야? 그런 게 다 상황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뭐예요? 정보가 의미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의미화가. 또 하나는 뭐죠? 장소에 따라. 이제 장소에 따라 뭐야?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있을 때, 시댁에 있을 때, 처가에 있을 때 다 달라져요. 왜요? 장소는 시간과 이거와 이거를 다 안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황 판단하는 애들을 눈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해. 눈치 없는 애들이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하다는 물이 뭔지 아세요? 배려가 없어. 내가 울고 싶을 땐, 그러니까 옛날에 지하철 타고 가니까 어떤 여자가 통곡을 하면 울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슬프니까. 네가 슬퍼서 남들이 받는 뭐야? 고통도 이해해줘야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여러분 5만 가지 상황을 우린 관찰할 수 있잖아. 근데 관찰을 잘하려면 하나만 잘하면 돼요. 절대 평가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사람들 많아서 울어? 울지 마요! 이거 개입한 거라고. 그죠? 왜 울어? 그러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울까? 아프나? 아니야, 차였나?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여자가 지하철을 타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자살을 했대. 그걸 들고 탄 거야. 그럼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 그럼 그 여자한테 울지 마! 시끄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왜요?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 운다. 그럼 지식이죠. 지식은 뭔가 성과를 내거든. change. 인플루언스를 준다는 거지, 인플루언스를. 전체와 부분을 통한 정보라는 건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정보의 특성과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게 바로 장님 코끼리 엉덩이 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야? 코끼리는 긴 거야. 코끼리는 통나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전체와 부분의 오류를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bird eye view로 보셔야 된다고요. bird eye view로 본다는 게 뭐죠?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MEC라는 얘기예요. MEC. 제가 이제 저희 정규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100이 얘기를 하자. 100을 50대 50으로 나눌 수 있죠. 다시 얜 100이 되죠. 얘는 50대 50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로직 트리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얘가 전체고 얘가 목적이죠.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플레임에다가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하면은 이름을 쓰고 내부적인가? 외부적인가? 내부적인가? 마음씨? 성격? 그 다음 뭐야? 내부적인 게 뭐 있어? 경제력이 외부야 내부야도 생각을 해야죠.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혼자의 능력, 그러니까 배경적 능력,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부라면 성격도 있고 성격이 아닌 게 뭐가 있죠? 성격이 아닌데 내부에 있는 거.
뭐, 그죠? 뭐, 예를 들어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잠재력은 뭐야? 뭐, 성실함과 전략, 뭐, 이렇게도 다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외부는 신체와 비신체는 경제적인 것과 학력적인 것과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이게, 결혼 연결하는 회사들은 이걸 다 지표화하죠. 옛날에 뭐 결혼 정보 회사에 저 총각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A, B, C, D에서 나 C 마이너 나오더라고. 뚱뚱하대. 왜 그게 왜 이렇게 그렇게 큰 지표로 줬는지는 모르겠더라. 뭐라고 하지? 대충 봤더니 외모가 마이너스 몇 점. 야, 다른 것도 있지 않냐? 우리 회사는 외모를 많이 본단다. 여러분, 얘네들 회사의 지표죠. 배점 기준이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기획서 평가할 때도 배점 기준표가 있잖아. 그죠? 기술력 30. 그죠? 예산 20. 근데 대부분 여러분 예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기술력이나 이런 건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데 이거는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객관적이잖아. 얼마 했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내가 이거 더 잘 썼네.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고 정부에서 만든 게 저가 입찰이죠. 가격으로만 이제 입찰을 하는 게 저가 입찰 제도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부실이 나오기도 하지. 일단 저가 입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계속 계약서를 바꿔.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데이터를 정보하는 세 가지 스킬에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특성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있고 관점을 제가 이제 정보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정보의 특성을 추출한다는 건 비교예요. 비교에 의한 정보 추출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부모 가족은 정상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걔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으로 볼 거냐 미래 시점에서 볼 거냐. 이거는요. 전체화 부분의 MEC, 네가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의 사이. 그죠? 그럼 정보화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전체화 부분으로 먼저 봐야 돼요. 왜요? 모든 거에 전략,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거든요. 병원에 가면 뭐 외과,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죠? 두 번째. 방향, 관점, 즉 관점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방향을 볼 때 목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futuristic, 다른 말로 productive라는 거예요. productive. 생산적인 쪽으로 생각해요. 생산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본다는 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관점이 그렇죠. 야, 매출이 많이 낮고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productive한 접근이죠. 매출이 왜 이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는. 그냥 프로덕티브 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체성은 바로 뭐야? 대소의 비교. 구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하거나 뭐 할 땐, 뭐 잘 안 나오면, 그럼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분석의 공식이 있어요. 이런 거라는 거야. 대충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팩트 데이터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야? 유일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해요? 귀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뭐야? 면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언제나 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면 빵이 된다? 그러니까 빵이 되면 다 빵이 된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을 찍은 10을 찍은 얘가 빵이 되면 뭐야? 얘가 되고, 목표는 있는데 정보가 없어도 빵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없진 않아.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목표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분석을 하다 그걸 삽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설 플레임은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플레임이라는 건 이런 정보가 이제 저기 보세요. 이런 정보들이 이게 색칠이 처리되어 있다라는 건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정보가 됐다라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뭐야? 어떻게 이제 성과로 창출을 해낼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플레임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플레임, 일종의 채 같은 거죠. 이 채 같은 거로 털어내면, 즉, 정보라는 건 각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죠? 숨겨진 혹은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네? 이렇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정보가 결합된 이거는 새로운 뭐를 만들죠?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그 가치를 이제 이런 지식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상품, 지식 상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식 상품 다음 말로 뭐예요? 누군가 배워야 될 거리. 배워서 뭐예요? 배워서 뭔가 배웠다라는 걸 가지고 그걸 돈으로 제 가치를 창출하시든 아니면 뭐요? 의미로 창출하시든 아니면 뭐 어떤 거, 감정이든 뭐 여러분 가보면 뭐 영화 같은 거 슬픈 거 보면은 울라고 돈을 내잖아. 그죠? 나를 울려달라고. 아니면 뭐야? 그래서 은근히 보면 여러분 감정을 관계가 있는 게 비싸요. 명품은 여러분 어떤 실용보다는 감성이잖아. 내가 어떤 차를 탄다라는 것도 뭐야? 차를 타서 빨리 간다라는 것보다 어떤 차를 타고 간다라는 나 스스로의 만족,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니까. 플레임워크에서 MEC라는 게 바로 첫 번째 플레임워크, 기본 플레임워크예요. 모든 플레임워크는, 이거 이제 맥켄지의 플레임워크인데, 이 MEC라는 말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연역법, 연역적 전개, 그 다음 뭐죠? 귀납적 전개 말고 변증법적 전개라는 게 있죠. 변증법 전개라는 건 이게 아닌 것을 밝혀서 이거인 것을 밝히는 거죠. 내가 여자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서 내가 남자임을 증명하는 거죠. 네가 그 시간에 거기 없다라는 것을 밝혀서 네가 용의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빠르다라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그래서 연역적 전개라는 건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있고요. 귀납적 전개에서는 뭐요? 납득, 아니면 합의, 그죠? 아니면 결과 도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거 있고, 변증법은 뭐예요? 서로 간의 증명, 그래서 변증법은 어떤 증명해낸다라는 거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던 거야. 이건 뭐예요? 연역이잖아. 그죠? 네가 돈을 못 번 거야. 왜냐하면 이러잖아. 넌 이러잖아. 넌 이러잖아. 이거냐. 그죠? 너는 부자의 배경이 없죠. 그러니까 넌 가난하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넌 가난하다는 건 변증이라는 거죠. 플레임이라는 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MEC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때 내부 외부를 많이 보죠. 내부 외부. 이너 내부분 플레임워크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스완이에요. 스완.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선입관적 사고를 하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쏠려본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죠? 이 한쪽을 쏠려볼 때 내가 뭐예요? 어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라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누구나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은 자유예요. 근데 내 생각을 뭐야? 돈 주고 들을 사람은 없거든요. 또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회는 안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뭐라고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잡아주는 거예요. 플레임워크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뭐야? 이런 면도 보고 이런 면도 보고 이런 면도 보고 이런 면도 보고 그런 면들을 다 고려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SW가 내부라면 이건 외부니까 내 외부 역시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MEC화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돼. 플레임워크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점심을 먹어야 하나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죠? 플레임워크를 생각해야 돼요.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정이 뭐냐면 첫 번째 규정. 30분 안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삼겹살은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잡히죠. 인천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왜 30분이라는 플레임워크 안에 못 들어온다고. 또 하나의 규정. 30분 안에 먹고 오니까 뭐예요? 그냥 과자 하나 먹고 올 수 있냐? 그런데 속이 든든해야 된다고.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추론이 됐죠. 되게 바쁜가 보다. 그리고 뭐야? 이번에 먹으면 또 먹을 시간이 없나 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잡혀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먹을 수 있으면서 속이 든든한 거. 그러면 일단 속이 든든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보면 30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건 전체 부분이죠. 그 안에 뭐야? 속이 든든한 것들을 뽑아야죠. 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그거야. 어떤 애가, 왜 안 먹겠습니다. 아니면 뭐야? 그죠? 빅맥이네. 그죠? 근데 좀 더 여유있게 먹으려면 뭐야? 네가 사와. 그죠? 조금 더 여유있게 먹으려면 그냥 배달시켜. 이거잖아. 이게 플레임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전략의 과제라고 하는 거죠. 기본 방향. 그죠? 우리 회사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면서 동시에 경쟁자에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죠? 새로운 회사의 성장 에너지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죠?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고. SWT 해석이. 오케이?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저희한테 면접을 돈을 딱 주시면서 여기 확장성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인데 향후 몇 년까지 있을 텐데 그거 규정을 다 주는 거야. 뭐 거기 재산 얼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기존에 있는 거를 쓰긴 쓰되 다는 안 쓰지만 새로 사는 거나 조화를 이루면서 또 한쪽 보면은 약간 선생님이 원하는 무슨 그러니까 뭐 스마트 오피스형 그렇죠. 그게 과제예요. 너무 없죠? 그게 과제예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침에는 다리가 4개였다가 점심에는 다리가 2개였다가 저녁에는 다리가 3개 되는 게 뭐냐라고 뭐야? 스핑크스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레임이라는 건 질문이죠. 어프로치를 할 때는 뭐야? 제한, 규정사항을 가야죠. 그냥 이런 거 알면 그냥 아무데나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5살 안에 10억을 벌는데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그럼 연예인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그게 플레임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게 막 뭐가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배경으로 이거 목적 안에 배경을 잡으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우더라는 거 STP. 세그먼트가 뭐죠? 전체와 부분의 정보죠. T는 뭐죠? 타겟이 아닌 애가 있으니까 그게 타겟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타겟을 보려면 타겟이 아닌 애를 봐도 되는 거니까. 특성. 그죠? 프로포지션은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왔느냐 성향에 대한 얘기잖아. 그게 STP 분석이라는 거. 이것도 쉽게 말하는 플레임워크. 기획자들이 많이 쓰는 그냥 고정적인 거.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저자도 얘기하지만 좀 너무 일반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효과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PR도 있죠. 뭐죠? 블로션 레도션. 그죠? 이건 아우러죠. 외부를 보는 거죠. 내부보다 외부 보는 게 더 많아요, 플레임워크가. 왜요? 내부보다 외부가 바뀌니까. 우리 몸도 끊임없이 바뀌지만 계절은 더 빨리 변하잖아요. 주기가. 그죠? 3C, 4C는 인테그레이티드 프레임워크죠. SWOT도 인테그레이티드예요. 통합.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죠. 정보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상황을 봤을 때, 경쟁자에서 상황을 봤을 때, 소비자 상황에 봤을 때 저게 뭐냐고요. 다 윈할 수 있는. 게다가 포시는 뭐야? 유통의 상황에서도 봤을 때를 고려하라는 거지. 대부분 이 플레임이 틀리면 이것도 틀린 거잖아. 컨설턴트들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플레임을 규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컨설턴트가 하는 말은 해야 합니다 라는 규정이지 하겠다 말겠다라는 건 경영자의 몫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컨설팅을 받아도 안 하면 도루묵이고, 그죠? 근데 요새 분위기가 이런 플레임을 잡는 것보다 속도전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문제 자체가 너무나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실행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논리화. 그러면 논리화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거잖아요. 이유와 결과가 있거나, 결과가 있고 이유가 있거나. 어디에 여러분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을 것 같아요? 귀납에 있는 거예요. 독창적 사고라는 거야. 그죠? 이거는 독창적이다라는 것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죠? 원인과 결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쓰거나, 제안서는 하나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업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최적화된, 여러분 기획서 쓰다 보면 이렇게 썼더니 우리 회사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롯데가 무슨 회사예요? 하여튼 뭐 식음료 팔고 뭐 하던 회사인데 그거 잘 되니까 건물을 짓겠죠. 근데 건물을 지으면 외부 발주 놓는 게 나아요? 어차피 건물 지을 돈으로 애들 뽑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짓는 게 나아요. 속 편한 건 발주 놓는 건데 애들을 뽑아서 내가 지으면 내가 건물 지은 내 건물이 포트폴리오가 되죠. 그죠? 그리고 뭐야? 얘가 더 남겨먹는 얘, 덜 남겨먹는 얘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야? 뭐 예를 들어 롯데 ENC라고 뭐야? 회사를 또 차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시너지가 나잖아. 그렇게 해서 계열사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죠? 외부에다 하니 어차피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거든? 계속. 그냥 광고를 하자니 우리 내부 정보를 밖에다 주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광고 시장도 되게 크고. 그럼 어차피 우리 일 물동량이 있으니까 이 일을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다른 회사 일도 하면 좋죠. 그럼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되잖아. 그게 뭐야? 그게 여러분 하우스 에이전트들의 탄생 배경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하우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태어난 많은 회사들이 경쟁력이 많이 없어. 태생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 회사가 흔들리면 뭐야? 자회사들은 무너지고 자회사가 무너지면 손자회사까지 무너지는 거야. 자회사의 계열사도 있거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그룹 중심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야? 시너지는 참 많이 나는데 자기네끼리 시너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계속 위축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아들 회사가 손자 회사를 만들고 손자 회사가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야? 점점 내려오는 게 중소기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빵집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죠? 자, 이 귀납적 전개를 많이 쓰는 거고, 연역 전개의 오류는 전제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내가 전제했던 게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몸이 건강하다라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이제 틀려지는 거지. 그죠? 이제는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뭐야? 체력 소모가 커지고 잘 다치게 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여자는 감성적이다. 남자가 더 운전을 잘한다. 음식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다. 몫이다. 배달업은 위치가 아니잖아. 그죠? 이런 전제가 틀렸을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한 거 아니야가 틀린 게 되게 많다고.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그죠? 전제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설팅을 받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면 원래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원래 그래. 근데 그게 원래 안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볼 땐 차라리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봤을 때가 더 잘 보여요. 왜냐면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했죠. 자기의 의지가 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타 처리한다고요. 귀납에도 오류가 있죠. 사례에 오류가 있어요. 왜요? K사는 안 그렇잖아. 그럼 이러죠. K사는 예외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라고 말하는 건 그 논리라는 건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겐 하나님의 존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막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이라고 하면 뭐 어프로치가 다른 거죠. 왜요? 2000년 전 사람과 지금 사람은 뭐가 달라요? 정보의 양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죠? 2000년 전 사람들은요, 뭐 대충 보면 자기가 태어난 기로 해서 50km 이상 가본 적이 없을 거야. 그죠?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 지구를 도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100년 전 사람들만 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지금은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니 뭐예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뉴스를 보기보다 차라리 트위터를 본다고요. 모두가 기자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전제가 다르거나 전제가 달랐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유가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 하기 싫은 거야, 얘가. 이해되시죠? 왜냐면 자꾸 논리에 흠집을 주려는 거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냐?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삼촌도 죽었고 모든 사람은 죽잖아. 근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 예수님이 인간이야? 신인이지 않냐?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야? 인간이지? 너 죽을래? 지금 나랑 말꼬리 잡자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비즈니스 로지컬리제이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례죠. 그죠? 사람들은 뭐야? 설레, 시계열 분석을 좋아하니까 얘가 잘 됐으면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동건이 저 집에 살면 저 집은 투자가 될 거,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장동건이 나보다 유명하니까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건 장동건이가 그 집을 샀는지 명의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 같은 애들을 사게 만들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25는 뭐야? 엑스퍼트. 전문가들이나 인용을 하는 거죠.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거. 이건 뭐죠? 파워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이거는 연역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다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수, 전체 앞 부분. 믿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죠. 길가에 가서 물어봐. 길 잡고 물어봐. 내가 많아, 네가 많아. 그죠? 뭐 혹은 이런 거. 텔레비에 나왔잖아. 이런 거. 그죠? 텔레비에 나왔다고. 근데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온 게 맞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유명해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게 있잖아요. 텔레비는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텔레비에 나오려고 돈을 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방송국은 뭐예요? 뉴스라고 한다고 하면서 광고를 내놓는 거라고요. 오케이? 광고형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형 광고. 오도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프로세스를, 논리를. 밥을 먹으면 똥이 나오고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면 똥이 나오고 똥이 나오면 다시 배가 고프다.
이게 바로 오더 순인데 이 오더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시간차예요. 왜? 시간은 절대로 중복되지가 않거든. 시간이 중복된 현상을 우린 데자뷰라고 말을 하죠. 그죠? 데자뷰. 로지컬하게 프로세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죠? P, D, 그죠? C, A. PDCA 방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PDCA.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상황을 체크하고, 뭐요? 액션을 한다. 개선 조치를 한다 하는데, 액션이라고도 안 하고, 요새 뭐라고요? 피드백이라고도 말한다.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말하면, 이런 느낌이 있죠. 액션은 이런 느낌이잖아.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프로세스, 어떤 로직, 이거 말고도 있죠. OW1H라는 것도 있죠. 논리를 자기가 하려면 논리의 프레임워크에 정보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거,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다음 뭐야? 아, 이렇게 상황이 됐었군. 여러분, 우리가 뇌과학 할 때, 유전과학 할 때, 일단 게놈 지도가 뭐야? 유전자들을 다 밝혀냈는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뭐와,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라는 것도 여러분, 유전자가 뭐 부딪혀서 뭐야? 변이를 일으켰을 때 나오는 게 암이라는 거잖아.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비만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근데 그 유전자가 뭐와 반응을 하면 그게 없어진다. 이게 바로 뭐야? 약이라고. 화학적 약.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전개를 할 때 남들이 일반화하는 전개를 쓰는 게 이런 프로세스라고, 이런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쓰는 때가 어디죠? 이렇게, 그렇죠. 기사죠. 우리가 여러분 다이어리를 쓸 때는 오전, 오후. 이렇게 쓰죠. 그죠? 오전 업무, 오후 업무. 예, 그 다음, 추가 업무. 그죠?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거 말고도 있죠. 아이디어스라는 방법도 있어요. 게리 하멀 교수가 말한. 상상하고, 기획하고, 실험하고, 평가하고, 넓혀보고. 오케이? 이런 것, 게리 하멀 교수의 뭐요? 혁신의 프로세스라고, 게리 하멀 교수가 울벌과 게릴라라는 책에서도 얘기한 프로세스가 있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기승전결, 뭐 이것도 있다. 기승전결. 이걸 그래서 이 논리화한다라는 걸 시나리오라고도 말하죠. 플롯이라고도 말하죠. 플롯. 근데 귀납적 전개건 연역적 전개건 최근에 나온 건 이걸 합본하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프로세스. 이게 다 중요한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게 바로 뭐야? 공감과 감동이에요. 여러분, 논리는 감동을 주지 못하거든요. 돈이 많아서 기부한 건 감동을 주지 않죠. 돈이 없는데도 기부한 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이라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논리적이지 않을 때 감동하고 감성이 되거든요. 감성적이 되려고 술을 먹는 거잖아. 술을 먹으면 사람이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술 안 먹으면 감성적이 안 된다. 그래서 술 먹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감성적이니까. 그 스토리텔링의 플롯은 뭐가 있느냐? LSC. 경청을 왜 해야 되죠? 공감하려면 경청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요. 동의하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설득하고가 아니라 동의하고. 오케이?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라포르 상태라고 하잖아요. 라포르. 자, 성과 창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과 창출이라고 본다면, 기획에서 1차적 성과 창출이란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변화인가요? 행동을 막았으니까 변했죠. 근데 이건 뭐죠? 프로덕티브 하지가 않죠.
이게 더 프로텍티브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누구 관점에서 정보를 보는 거죠? 길을 가는 운전자 입장에서 본 거라고요. 막혔으면 한번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가 없잖아, 다음이.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여기를 가지 말아라는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 어딘가 가려는 거고, 왜 얘가 이러겠죠?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여길 가라는데?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죠. 내비게이션 틀렸음.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의 중. 이렇게 쓰면 여러분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성과 창출을 위한 프로세스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는 걸 또 이 저자도 또 얘기를 해요. 어디서 시작하라? 목적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목적? 그죠? 그레이트한 목적에서 시작하라고 말을 해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벌드뷰가 잘 된다라는 거죠. 벌드뷰가 잘 된다라는 건 그만큼 누락도, 중복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다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알아두면 좋은 팁 7개를 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본다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본다라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대충 본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너무 맞추려고 하면 누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누락이 있다라는 건 중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훑어본다라는 거죠.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주말에 남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해. 그러면 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는 게 아니라 딱 하면 되는 거죠. 캠핑을 갈 정도냐 안 갈 정도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비가 22mm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22mm 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오늘 비가 온다는데 우산을 쓰고 갈 정도냐? 그죠? 우산을 놓고 갈 정도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요? 결국은 뭐죠? 우산을 갖고 갈 거냐, 안 갖고 갈 거냐의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거든. 무엇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야 될까요? 군대 가면 기준! 이렇게 한다고요. 그 기준이 뭐죠? 목적이라고, 목적. 자, 모든 솔루션은 제대로 된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이라는 말 대신 무슨 단어가 더 좋을까요? 어프로치라는 단어가 좋겠죠. 그렇죠? 천연두에 왜 걸렸지? 천연두에 왜 안 걸렸지? 그렇죠? 이건 어프로치잖아. 똑같은 질문의 형태인데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했느냐의 문제죠. 내가 왜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어프로치잖아. 똑같은 질문인데. 중복이 있으면 누락이 있긴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너무 오래 만나면 누락이 있긴 마련이고요. 누락이 있으면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MS이죠. 왜 여러분 중복이 있고 누락이 있죠? 목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놀 목적인가요? 정보를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수분해 배우셨어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죠? 이게 분모라는 거예요, 분모. 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M이잖아요. A, B, C는 뭐야? 유일분자라는 거죠. 얘가 바로 특성, 차별화된 거라는 거죠. 관찰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관찰을 했어야죠. 물론 이거 되게 심플한 거지만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또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정리가 되죠. X축과 Y축을 하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전체가 안 보이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도식화할 필요가 있어요. 도식을 하면 모든 게 뭐예요? 쉽게 크게 묶여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이렇게 도식하기가 되게 좋은 도화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서제스션하면 목표를 보고 판단의 기준을 보고 제약 조건을 보고 솔루션 대응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플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자료가 훨씬 더 정리가 되는데 자료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분석이 좋은 게 아니라 목표가 언클리어하다는 게 되게 강해요. 여러분 은근히 목표가 되게 강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게 되게 강하면 모든 그 상황 판단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얘가 틀렸다 맞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야? 얘가 네가 틀렸다 됐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얘는 아무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야? 이런 말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전과 비교하라고, 전과. 오케이? 문제를 주도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오케이? 문제를 주도하면 문제는 뭐가 되죠?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게 주도당하면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문제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한테 주도당했느냐, 주도당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문제를 주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주도 안 당하려면. 그레이트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인류 평화에 앞장서자? 이런 거? 그죠? 자, 에필로그. 자물쇠가 있어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열쇠가 있어서 자물쇠가 있을까요? 자물쇠가 있어서 열쇠가 있을까요? 아니면 도둑놈이 있어야 두 개 다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가 뭐든 두 개는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죠? 두 개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묶어놓은 자물쇠는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요새는 키버튼이 많죠. 그죠? 키버튼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잠겼어, 키버튼이. 어떻게 따요? 제일 좋은 건, 똑똑똑. 누구세요? 나야. 정훈이. 왔냐?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왜요? 걔가 열어주게 만드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가 열어주는 게 제일 쉽다고요. 오케이? 설득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럼 똑똑 했는데 뭐야? 아무도 없어. 없는지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할래? 일단 그 집에 사는 애 생일부터 눌러봐. 생일일 확률이 커. 그죠? 혹은 전화번호 뒷자리. 혹은 애 생일. 그죠? 혹은 1, 2, 3, 4. 그죠? 초기화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이게 뭐죠? 소비자의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힌트는 많이 안 돼. 그걸로도 안 되면. 뽀개?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면 함부로 하기보단 CSI를 불러. CSI를 왜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했다간 지문을 없앤다고. 그죠? 그럼 CSI가 와가지고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되면 7, 8, 6, 9만 눌러졌다라는 걸 밝혀낼 수 있어요. 변수를 상당히 줄였죠. 문제는 뭐야? 7, 8, 6, 9, 8, 6, 7, 9, 이게 조합의 문제인데 상당히 변수는 줄여놨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무턱대고 했다가는 뭐야? 그나마 그 지문도 다 없을 거라고. 근데 그걸로도 안 되면 문을 부숴. 뭐자? 소비자에게 강매를 하라고 해요. 오케이? 부숴 들어가면 되잖아. 대신 뭐예요? 그 문은 못 써요. 이제. 그죠? 혹은 뭐야? 그 자물쇠는 못 쓴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자아가 강한 소비자, 자아가 강한 상대자에겐 설득을 하려고 아무리 분석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 뭐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배경 분석을 한다는 건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 깊이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공감 형태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스틱이라는 거. 그러니까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카피를 쓰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제목을 쓰거나 뭐를 쓰거나 할 때 뭐야? 참 워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워딩이라는 게. 같은 말도 뭐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결손 가정이냐? 한부모 가정이냐라는 것도 느낌 되게 다르거든요. 특히 여러분 결손 가정 사람한테 결손 가정이라고 말하는 건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를 어떻게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서 메시지의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느냐 참 재밌는 서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서 다음 시간에 스틱이라는 주제로 독서 경영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